안녕하십니까. 기술사 이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콘덴서를 전원에 투입할 때 최대 돌입 전류가 Imax 리콜 IC 곱하기 가로하고 1 플러스 루트 XL분의 XC로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식이 아주 간단하기는 한데요. 이걸 증명하려면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올리고요. 우선 기본상 전력계통에 접속된 콘덴서에 전압을 투입하는 경우 전력계통에는 저항과 인덕턴스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콘덴서의 전압이 인가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과 같이 RLC 회로의 전압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즉 이 콘덴서에 전압을 투입한다고 해도 그 전력계통에는 저항 R과 인덕턴스 L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RLC 직렬 회로에 지금 전압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T리콜 제레이 순간에 이 스위치가 닫히는 경우를 생각하면은 이때 전압의 형식은 RI 플러스 L D분의 DI 플러스 C분의 L 인테그럴 IDT 이코로 E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는 식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이 식이 왜 이렇게 표시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회로에 이렇게 전압이 인가될 때 그 부하측에 걸리는 전압 이코로 전원측 전압하고 같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원측 전압은 교류가 인가됐으니까 E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될 거예요.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각은 어떤 회로에 전압이 투입될 때 전압은 이렇게 정연파 곡선을 그리면서 가겠죠. 그런데 그 전압이 이 정연파 전압이 꼭 여기서 투입될 수는 없는 거죠. 어떨 때는 뭐 여기서 투입될 수도 있고 여기서 투입될 수도 있고 요 점에서 투입될 수도 있고 아무 데서나 투입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사람이 고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점에서 투입됐다고 그러면은 그때 각 세타만큼의 요 각이 생기죠. 그 각을 플러스 세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좌변에서 우선 저항에는 거기 흐르는 전류를 그대로 곱하면 그것이 전압 E가 되죠. 그리고 이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은 E 리콜 L Dt분의 DI죠. 여기서 요거를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으로 따지면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역기전력 그대로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L Dt분의 DI를 여기다 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R 리콜 Dt분의 DQ죠. 근데 Q 리콜 CV이기 때문에 요 식은 요 Q 대신에 CV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전압을 V 대신에 E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C Dt분의 DE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요 C를 갖다가 이쪽으로 넘겨서 나눠주게 되면은 C분의 1 Dt분의 DQ 리콜로 Dt분의 DE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요 전압 E란 말이죠. 전압 E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양변을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쪽은 이미 미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미분과 적분은 상쇄돼가지고 2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 2만 남았어요. 그리고 요쪽은 Dt분의 DQ 리콜 요거 I죠. Dt분의 DQ 리콜 I예요. 그래서 실은 여기 남은 게 C분의 1 I가 남았는데 요 I를 적분하게 되면 인테그럴 IDT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C분의 1 인테그럴 IDT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C분의 1 인테그럴 IDT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 식은 과도 상태에서의 전압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 상태에서의 전압 형식은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어요. 정상 상태에서야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에다가 그 임피던스를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 저항 플러스 인덕턴스에 의한 임피던스 J오메가 L 마이너스 정전 용량에 의한 임피던스 마이너스 J오메가 C분의 1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정상 상태에서 전류 IS를 곱해주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거기에 인가된 전원전압 EN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돼요. 여기서 IS라고 여기 S 첨자가 붙은 것은 steady state S-T-E-A-D-Y state S-T-A-T-E 이건 정상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S 첨자를 여기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일은 지금 이것이 전류로 표시된 전압 형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하로 표시하게 되면은 I 리콜 Dt분의 DQ죠. 그래서 여기 있는 I를 갖다가 Dt분의 DQ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R 곱하기 Dt분의 DQ 그래서 R 곱하기 Dt분의 DQ 플러스 요거는 지금 전류가 이미 한 번 미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L, DT 자승분의 D 자승 Q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류를 미분하게 되면 미분과 적분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여기는 C분의 1 Q만 남게 되고, 그것이 E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이 식이 전하로 표시한 전압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요 일식을 갖다가 시간 t에 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자, 요거는 Ri는 R dt분의 di가 될 것이고, 플러스 L dt분의 di는 L dt 자승분의 d 자승 i가 될 것이고, 이건 미분하면 그냥 C분의 1이 되니까 C분의 1 i. 그리고 요 우변도 미분해야 되니까 우변을 미분하게 되면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를 미분하게 되면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쪽 항은 오메가 E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됐습니다. 올리고요. 이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의 1식, 2식 또는 3식으로 표시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미분 방정식의 해는 정상항과 과도항의 두 가지의 합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전하로 표시하면은 Q 리콜 QS 플러스 QT. 요 QT는 T는 TRANSIENT 트랜지언트에서 이게 과도기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T 첨자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QS는 steady state 정상항이고 QT는 transient 과도항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전류로 표시하면 전류도 마찬가지로 R equal IS 플러스 IT가 돼요. 여기서 지금 과도항과 정상항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1군 기본 이론에서 공부했던 RL 직률회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직률회로에 직류전압 E가 가해질 때 IT equal R분의 E 마이너스 R분의 E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승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R분의 E가 정상항입니다. 그리고 요 R분의 E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R분의 RT 승이라고 하는 건 이건 과도항이에요. 미분방정식에서 이렇게 과도항은 시간 t가 무한대가 되면 항상 이것은 0이 됩니다. 좀 올리고요. 정상전류 IS는 정상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니까 인가된 전압을 회로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돼요. 즉 회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R 플러스 J 가로하고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래서 요 복소수의 절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복소수의 고액 복소수를 여기다 곱해줘가지고 거기다가 제곱근을 취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트 R 자승 플러스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요것이 지금 임피던스의 절대값이고 그걸 가지고 전압을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순수치로 표시한 전압이니까 전압이 단순히 E가 아니라 E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번엔 또 마이너스 파이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파이는 회로의 역률각으로 파이 이꼴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가 되죠. 그래서 최대 전류 IM을 루트 R 자승 플러스 가로하고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분의 EM으로 두게 되면은 요 식은 요 전체를 IM으로 바꿔놓게 되면은 그 식은 간단하게 IS 이꼴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파이라는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류로 표시된 정상 전류입니다. IS.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상 전하 QS로 표시하려면은 전하는 전류를 적분하면 되니까 이 식을 적분하게 되면은 QS 리콜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파이를 적분하면 그것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IM을 곱해줘가지고 QS 리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됐습니다. 올리고요. 자, QS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 QT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QT는 식 2의 우변을 0으로 놓고 구합니다. 즉 식 2라고 하는 게 요거였는데 이 과도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T리콜 무한대에서 과도항은 0이 된다고 그랬죠. 즉 아까 예를 들었던 RL 직렬회로에서 요것이 지금 과도항인데 그 과도항에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승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걸 다시 쓰게 되면은 엑스포넨셜 L분의 RT 승분의 1로 되고 여기서 요 T가 무한대가 되면 요 분모가 이것이 무한대가 되니까 결국 요것은 0이 되죠. 그래서 이 항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아주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상항밖에 안 남게 되는데 여기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그것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우변을 0으로 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R dt분의 dQt 플러스 L dt 자승분의 d 자승 QT
플러스 C분의 1 QT 이퀄 제로라는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전에 과도한 QT를 갖다가 QT 이퀄 A 엑스포넨셜 PT 승이라는 형태로 바꿔놓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물론 A는 상수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거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는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지금 와서 이걸 한다고 미분 방정식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QT 이퀄 A 엑스포넨셜 PT 승이라고 가정해가지고 자 이제 요식을 만족하는 P를 구해봅니다. 여기서 P라고 하는 건 요식의 근입니다. 그럼 QT 이퀄 A 엑스포넨셜 PT 승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QT 이퀄 A 엑스포넨셜 PT 그리고 그걸 한번 미분하게 되면 즉 DT분의 DQT 이퀄 DT분의 D A 엑스포넨셜 PT 승인데 요 지수함수를 미분할 때는 요 P만 한번 앞에 갖다 곱해주면 되죠. 원래 그냥 엑스포넨셜 T승이다. 그럼 이건 미분해도 엑스포넨셜 T승 또 이걸 다시 적분해도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요 지수에 엑스포넨셜 PT승이라고 요 P가 들어가 있을 때는 요걸 미분할 때는 엑스포넨셜 PT승은 그대로 오고 거기다가 요걸 다시 한번 미분해서 요걸 T에 관해서 미분하면 P가 되잖아요. 그걸 앞에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PA 엑스포넨셜 PT승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하면은 P만 앞에 갖다 한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T자승분의 D자승 QT 이퀄로 P자승 A 엑스포넨셜 PT승이 돼요. 자, 지금 요런 관계 요거를 갖다가 요 식에 한번 대입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 LDT자승분의 D자승 QT부터 생각하면은 앞에 L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DT자승분의 D자승 QT는 지금 P자승 A 엑스포넨셜 PT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자승 A 엑스포넨셜 PT승을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요 R DT분의 DQT는 PA 엑스포넨셜 PT승. 그러니까 요 P만 여기 갖다 쓰고 A 엑스포넨셜 PT승을 가로 밖으로 이렇게 빼놓은 거고 C분의 1은 여기 뭐 그냥 QT니까 C분의 1 A 엑스포넨셜 PT승이 그대로 오겠죠. 그래서 그거 이퀄로 제로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좀 올리고요. 그런데 요 식이 지금 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A 엑스포넨셜 PT승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0이 돼야 돼요? 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LP 자승 플러스 RP 플러스 C분의 1 이퀄로 제로라는 식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건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P를 구하면은 P 이퀄 마이너스 2L분의 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L분의 R의 자승 마이너스 LC분의 1이 됩니다. 요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다른 자료를 꺼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런 첨부 자료들은 지금 PDF 파일 맨 뒤에 전부 다 거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P 자승 플러스 RP 플러스 C분의 1 이퀄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서 P 이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자승 마이너스 4AC라고 전기수학에서 공부했죠. 그런데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L이니까 2L분의 마이너스 B인데 B는 여기서 R이니까 마이너스 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자승은 R이니까 R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L 곱하기 C분의 1이죠. 그래서 4L C분의 1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쪽하고를 나눠 쓰게 되면 2L분의 마이너스 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지금 요 2L을 가지고 루트 R 자승 마이너스 4L C분의 1을 나눠주게 되면은 요 2L이 근호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요 2L의 제곱이 돼야 되죠. 그래서 2L의 제곱으로 R 자승을 나눠주고 또 요거 가지고 또 요것도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4L C분의 1 곱하기 2L의 제곱분의 1을 쓴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2L분의 마이너스 R은 그대로 왔고 여기서 요거는 2L 자승분의 R 자승이니까 가로해가지고 2L분의 R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4L C분의 1은 그대로 왔고 요거를 4L 자승분의 1이라고 지금 바꿔 써놓은 겁니다. 그럼 이거로 2L분의 마이너스 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L분의 R의 자승 마이너스 여기서 L과 요 L 하나가 없어지고 4와 4가 없어지면 뭐만 남았어요? CL분의 1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LC분의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P 이퀄 2L분의 마이너스 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L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LC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요 부분을 알파라고 둡니다. 그래서 알파 이퀄 2L분의 R 그리고 요 부분을 감마라고 둬요. 감마 이퀄 루트 2L분의 R 자승
마이너스 L10분의 1. 요 알파 감마라고 이렇게 둔 거는 나중에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호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요건 이제 닫고요. 자, 그래서 P 이퀄 마이너스 2L분의 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L분의 R 자승 마이너스 L10분의 1. 그래서 요거 이퀄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감마라고 앞에서 정했다고 그랬어요. 이때 이 식에서 근화 안의 값이 이게 중요해요. 요 근화 안의 값이 플러스냐 0인가 또는 마이너스인가에 따라서 방정식의 해는 비진동이 되느냐 임계감쇄가 되느냐 또는 감쇄진동이 되느냐 한 세 가지로 나눠서 구해지게 됩니다. 올리고요. 그 세 가지 경우를 구체적으로 다시 써보면은 근화 안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비진동이 되고 이 경우에는 R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I 및 Q가 그 정상치를 취하게 됩니다. 정상치를 취하게 된다는 말은 정상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화 안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때가 제일 골치 아파요. 그때는 감쇄 진동이 되고 이때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진동한 후에 I 및 Q가 정상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근화 안의 값이 0인 경우에는 진동과 비진동의 중간 정도로 즉 앞에서 말한 감쇄 진동과 비진동의 중간 정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요 진동과 비진동에 대한 것을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요 그림에서 직류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쪽은 직류 100V가 있는 거고 이쪽은 직류 200V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이쪽에 있을 때는 요 회로에 지금 RLC 회로에 직류 100V가 가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100V가 가해졌을 때 전류는 요만큼 흘렀어요. 요렇게 되겠죠, 이제. 흘렀어요. 그런데 요 T 이퀄 0의 순간에, 요 순간에, 여기 있던 스위치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T 이퀄 0의 순간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가된 전압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전류도 2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V를 가했을 때 흘렀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2배가 되죠. 그래서 2배로 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 상태인데, 지금 근화안의 값이 요 2L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L10분의 1이 이게 0보다 클 때는 그때는 요 R 성분이 상당히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는 요 그림에서처럼 금방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진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비진동이에요. 그리고 2L분의 R의 자석 마이너스 L10분의 1이 0보다 작을 때 요때는 스위치가 요쪽에서 요쪽으로 T 이퀄 0의 순간에 옮겨지는 순간 전류가 바로 정상치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그 진동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서 점점 진폭이 작아지면서 진동을 해요. 그렇게 진동하는 걸 갖다가 감쇄 진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이것이 정상 상태로 도달하는 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렸어요. 아까 요 비진동의 경우에는 여기서 정상 상태로 돌아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시간이 안 걸렸잖아요. 그리고 2L분의 R 자석 마이너스 L 이퀄 0인 경우, 즉 근화안의 값이 0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 중간 정도가 돼가지고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서 약간 진동하는 듯 하다가 금방 정상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정상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상 상태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되겠죠. 그거는 물론 감쇄 진동일 때 제일 길고 비진동일 때 제일 작고 요 임계 감쇄의 경우에는 그 시간이 중간쯤 되는 거예요. 좀 올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P 이퀄 마이너스 2L분의 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L분의 R의 자석 마이너스 L10분의 1의 식에서 요 근화안의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요 근 P가 실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두 개의 실수근이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실근이라고 돼요. 실근. 그리고 2L분의 R 자성 마이너스 L10분의 1이 0이라는 얘기는 요 근화안이 0이니까 이쪽은 없어진 거죠.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한 개의 실수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복잡한 거는 2L분의 R 자석 마이너스 L10분의 1이 0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럼 P가 복수수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자, P 이퀄 마이너스 2L분의 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서 지금 2L분의 R 자성에서 L10분의 1을 뺐는데 그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L10분의 1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쪽보다.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그럼 반대로 그걸 이렇게 L10분의 1 마이너스 2L분의 R 자성을 하게 되면 그 값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요 앞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죠. 요 안에 있는 두 수를 서로 바꿔놓으려면은. 근데
우리가 복소수에서 요 마이너스 기호라고 하는 것은 J 자승이라고 바꿔 쓸 수 있죠. 그리고 J 자승이라고 하는 걸 근호 밖으로 빼내면은 앞에다가 그냥 J만 써주면 되죠. 그래서 P 이퀄 마이너스 2L분의 R 플러스 마이너스 J 루트 LC분의 1 마이너스 2L분의 R 자승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거는 아까 알파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요거는 감마인데 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J가 붙었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J 감마 해가지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감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J 감마 하는 두 개의 복소수근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 내용이 얼른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서 다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5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5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되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J의 자승 5 마이너스 3. 근데 이 J를 밖으로 빼면은 이 고로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J 루트 2가 되죠. 즉 이렇게 두 개의 복수수근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건 닫고요.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 해는 위의 1, 2, 3의 경우에 대해서 모두 풀어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즉 근한의 값이 0보다 큰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0인 경우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풀어봐야 되는데 콘덴서에 전원을 투입하는 경우는 대부분 근한의 값이 0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감쇄 진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2의 경우에, 즉 근한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만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해보기로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근한의 값이 마이너스인 경우의 미분방정식의 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관계가 성립되죠. 2L분의 R 자승이 LC분의 1보다 작아요. 그래서 4L 자승분의 R 자승이 LC분의 1보다 작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 양변에다가 4L 자승을 곱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R 자승만 남고 이쪽은 LC분의 4L 자승이 되죠. 근데 여기서 L과 이 L 하나가 약분되고 나면은 결국 4C분의 L이 되니까 그것이 R 자승보다 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R 자승 마이너스 4C분의 L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이 돼요. 이때 근 P는 P 이퀄 마이너스 2L분의 R 플러스 마이너스 J 루트 LC분의 1 마이너스 2L분의 R 자승이라고 좀 아까 첨부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은 근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J 감마가 됩니다. 여기서 근이 두 개니까 P1 이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감마, P2 이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J 감마라고 둡니다. 좀 올리고요. 이때 전하의 과도항은 아까 전하의 과도항을 QT 이퀄 A 엑스포넨셜 PT 승이라고 두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P가 두 개야. P1, P2. 그러니까 QT 이퀄 이번에는 A1 엑스포넨셜 P1 T승 플러스 A2 엑스포넨셜 P2 승의 합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고 나서 요 식을 좀 풀었으면은 A1 엑스포넨셜 P1 T승이라고 하는 것은 A1 엑스포넨셜 P1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감마니까 가로하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감마 T승, 또 P2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J 감마니까 A2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J 감마 T승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A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감마 T승이라고 하는 거는 A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 곱하기 엑스포넨셜 J 감마 T승으로 나눠 쓸 수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A2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감마 T승으로 나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걸 앞으로 빼서 묶으면은 이코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 그리고 여기 남은 거는 A1 엑스포넨셜 J 감마 T만 남았으니까 A1 엑스포넨셜 J 감마 T승을 여기다 쓰고, 여기도 A2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감마 T승만 남았으니까 플러스 A2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감마 T승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수학에서 공부하는 오일러의 공식에서 엑스포넨셜 J 감마 T승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감마 T 플러스 J 사인 감마 T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감마 T승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감마 T 마이너스 J 사인 감마 T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코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 가로하고 A1 가로하고 코사인 감마 T 플러스 J 사인 감마 T 플러스 A2 가로하고 코사인 감마 T 마이너스 J 사인 감마 T로 바꿔 쓸 수 있고, 요 식에서 보니까 A1 코사인 감마 T 그리고 A2 코사인 감마 T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A1 플러스 A2 코사인 감마 T로 따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A1 J 사인 감마 T
그 다음에 A2 마이너스 J 사인 감마 T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JA1 마이너스 A2 사인 감마 T라고 묶어 쓸 수가 있죠. 여기서 A1 플러스 A2를 A로 둬요. 그리고 JA1 마이너스 A2를 B로 둬요. 그렇게 되면은 전하의 과도한 QT 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 곱하기 가로하고 A 코사인 감마 T 플러스 B 사인 감마 T라고 쓸 수가 있죠. 좀 올리고요. 그리고 전류의 과도항은 전하의 과도항을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전하의 과도항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미분하게 되면은 전류의 과도항 IT 이퀄 DT분의 DQT 이퀄로 자 먼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 곱하기 A 코사인 감마 T를 미분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변수가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앞에 거 미분한 데다가 요 뒤에 거 곱해주고 또 플러스 하기를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미분한 걸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엑스포넨셜 알파 T승을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알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A 코사인 감마 T는 그대로 와서 곱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 에다가 곱하기 요걸 미분해야 되죠.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코사인 감마 T를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감마 사인 감마 T가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감마 A 사인 감마 T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 곱하기 B 사인 감마 T를 이제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경우에도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을 먼저 미분하게 되면 그거는 마이너스 알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이 되고 거기다가 B 사인 감마 T를 그대로 갖다 곱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에다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에다가 B 사인 감마 T를 미분한 것을 곱해줘야 되죠. 근데 B 사인 감마 T를 미분하게 되면은 감마 B 코사인 감마 T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글씨를 파란 글씨하고 까만 글씨로 나눠 써놨는데 이 파란 글씨는 파란 글씨끼리 하나로 묶고 까만 글씨는 까만 글씨끼리 따로 묶기 위해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럼 이 파란 글씨끼리를 합해보면은 마이너스 알파 A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A 코사인 감마 T 여기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여기다 또 안 써도 되죠. 이번엔 플러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 감마 P 코사인 감마 T인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은 요 앞으로 나갔고 코사인 감마 T는 여기 가로 밖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남는 걸 뭐만 남았어요? 감마 B만 남았죠. 그래서 감마 B를 여기다 더해준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요거하고 요것도 이건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아예 여기 가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은 여기 또 나갔으니까 남는 거는 감마 A 사인 감마 T인데 그래서 감마 A 사인 감마 T가 이렇게 왔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은 여기 나갔고 사인 감마 T승은 여기 있고 그리고 보니까 남는 건 알파 B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 B 사인 감마 T가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것은 전부 과도항뿐이었습니다. 과도항들만 다 구했어요. 전하하고 전류에 대한. 그럼 전하 및 전류에 대한 일반해는 일반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항과 정상항을 합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일반해는 IT 플러스 IS인데 IT는 여기서 요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 대가로하고 또 가로하고 마이너스 알파 A 플러스 감마 B 코사인 감마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감마 A 플러스 알파 B 사인 감마 T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류의 정상항은 아까 I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에타 마이너스 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I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에타 마이너스 파이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전하의 일반에는 Q 이퀄 QT 플러스 QS 전하의 과도항은 여기 있잖아요. 즉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 A 코사인 감마 T 플러스 B 사인 감마 T 그 다음에 전하의 정상항은 QS 이퀄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에타 마이너스 파이라고 앞에 육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갖다 더해준 거죠. 그래서 전하의 일반에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 가로하고 A 코사인 감마 T 플러스 B 사인 감마 T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에타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요걸 식 12라고 두었습니다. 올리고요. 자, 이제 초기 조건으로 T 이퀄 0에서 Q 이퀄 0, I 이퀄 0죠. 우리가 인덕턴스가 있는 회로에서 T 이퀄 0일 때 전류 I 이퀄 0라고 그랬어요. 전류가 0이면 전하 Q도 0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식 12에 대입하면 요것이 식 12입니다. 요거. 자, Q 이퀄 0일 때 Q 이퀄 0. 그래서 0 이퀄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에서 T를 0를 대입하면 이건 엑스포넨셜 0승이 되죠.
근데 모든 수의 영성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곱해주나 마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A 코사인 감마 t에서 t가 0하면은 코사인 0도라는 얘기죠. 코사인 0도는 1이죠. 그래서 여기는 A만 남아요. 그래서 A. 그 다음에 B 사인 감마 t에서 사인 0도는 0이죠. 그러니까 이건 없어져요. 그래서 이쪽 항은 끝났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에타 마이너스 파이에서 t가 0면 요거만 없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im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 요 식에서 A 이퀄 오메가분의 im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리고 요런 조건들을 갖다가 식 11에 대입하면은 식 11이 요겁니다. 요거. 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은 t 이퀄 0일 때 1이 된다고 했으니까 없어졌고, 물론 r 이퀄 0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a 플러스 감마 b는 그냥 있는데, 여기서 코사인 감마 t에서 t가 0면은 요건 1이 되니까 없어졌고, 그래서 여기는 가로하고 마이너스 알파 a 플러스 감마 b가 됐습니다. 그리고 t 이퀄 0일 때 사인 감마 t 이퀄 0니까 이쪽 항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남았는데, t 이퀄 0에서 요게 없어지니까 im sin 세타 마이너스 파이만 남았죠. 그래서 요 식에서 마이너스 알파 a를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은 플러스 알파 a, im sin 세타 마이너스 파이를 또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im sin 세타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 여기는 감마 b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코로 감마 b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b라는 상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b 이퀄 감마분의 요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b 이퀄 감마분의 1 알파의 마이너스 im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근데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a 이퀄 오메가분의 im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 a 대신 대입하면은 요쪽은 오메가분의 알파, 즉 오메가 여기 있고 알파가 여기 있으니까 im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im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는 여기 그대로 온 거죠. 그리고 요 식에서 여기도 im이 있고 여기도 im이 있으니까 그걸 밖으로 빼면은 B 이퀄 감마분의 im 오메가분의 알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올리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상수 A와 B의 값을 구했는데 이 값들을 식 10, 즉 요거예요. 전류의 과도항 IT 이퀄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 곱하기 가로하고 마이너스 알파 A 플러스 감마 B 가로 닫고 코사인 감마 T 마이너스 가로하고 감마 A 플러스 알파 B 사인 감마 T라는 식이 식 10이었습니다. 그 식에다가 요 A와 B의 값도 요것들과 요것들을 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은 여기 그대로 왔고, 자, 마이너스 알파 A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알파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알파 im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감마 B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B가 요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계산하면은 감마 곱하기 감마분의 im 오메가분의 알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죠. 그래서 요 감마하고 요 감마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남는 거는 오메가분의 im 알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8만 남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분의 알파 im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감마에다가 이번에는 감마분의 im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를 또 대입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감마하고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남는 거는 im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만 남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im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거기에다가 코사인 감마 t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코사인 감마 t를 여기다 곱해준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요쪽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4를 붙여놓고, 이번엔 감마 a를 계산해야 되는데 감마 곱하기 a는 여기다 곱하니까 오메가분의 감마 im 오메가분의 감마 im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엔 알파에다가 요 b를 곱해야 돼요. 여기서도 요 감마분의 im 오메가분의 알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은 감마 오메가분의 알파 im인데 여기 알파가 또 한 번 곱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자성이 돼가지고 감마 오메가분의 알파 자성 im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요 알파에다가 감마분의 im 이번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를 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감마분의 알파 im 감마분의 알파 im 거기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곱해지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됐고, 거기에다가 지금 또 사인 감마 t를 여기다 곱해줘야 되니까 사인 감마 t가 여기 곱해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빨간 거로 쓴 거 두 항 요건 똑같은 건데 부호가 서로 반대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히 이건 없어져요. 그 남는 거는 요거 이제 4개 항입니다. 둘, 셋, 넷. 그래서 그걸 여기 갖다 차례로 쓰면은 우선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감마 t만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여기서 온 거죠. 여기서도 IM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오메가분의 감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만 오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분의 감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 요 항에서도 IM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감마 오메가분의 알파 자성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감마 오메가분의 알파 자성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만 여기 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IM이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감마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감마분의 알파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거기에다가 사인 감마 t를 곱해준 게 됩니다. 요걸 다시 정리해 쓰게 되면은 IM 사인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 승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감마 t,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감마 t. 그 다음에 요 괄호를 풀어 쓰게 되면은 오메가분의 감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사인 감마 t인데 95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감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사인 감마 t. 그 다음에 요것도 마이너스 감마 오메가분의 알파 자성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사인 감마 t.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감마 분의 알파 자성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사인 감마 t인데, 여기는 지금 분모분자에다가 감마를 곱해주는 거로 했습니다. 나중에 그걸 가로로 묶을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감마분의 감마를 곱해줄라 안 곱해줄라 값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감마분의 알파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사인 감마 t. 근데 여기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그건 플러스가 돼가지고 플러스 감마분의 알파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사인 감마 t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 파란 글씨를 쓴 요거, 여기는 둘 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는 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로 묶게 되면은 여기서 남는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감마 t만 남고, 여기서 남는 거는 감마분의 알파 사인 감마 t가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를 곱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빨간 거로 쓴 요 두 항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사인 감마 t, 그리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사인 감마 t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사인 감마 t를 여기다 밖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요 항의 경우에는 오메가분의 감마를 밖으로 빼놓게 되면은 남은 건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항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가로 밖으로 감마를 빼놓았는데 여기는 원래 분자에 감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마분의 감마를 여기다 곱해줘가지고 요 감마 하나가 밖으로 나간 거죠. 요리. 그렇게 되면은 분모는 감마 자승 오메가가 되는데, 오메가가 또 요 밖으로 나갔으니까 남는 거는 감마 자승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플러스 감마 자승분의 알파 자승이 된 겁니다. 옳고요. 자, 그래서 요 식이 앞에서 지금 여기까지 나온 식입니다. 거기에서 감마분의 알파를 여기 지금 사인 파이분의 코사인 파이라고 바꿔 써놨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우리가 복소평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쪽은 실축이니까 그것이 알파가 되고 이쪽은 감마가 됩니다. 이쪽은 허축이죠. 그리고 그때 요 각이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탄젠트 파이 리콜 알파분의 감마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감마분의 알파예요. 그래서 그건 코탄젠트 파이가 돼가지고 사인 파이분의 코사인 파이로 바꿔 쓴 겁니다. 나머지 항은 다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항과 요 항에서 요거를 사인 파이로 나눠주고 요쪽 항에다가 사인 파이를 곱해줘도 그 값이 변화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요거는 그냥 사인 파이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됐고, 요쪽에다 사인 파이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감마 t. 그리고 요거다가 사인 파이를 곱해주면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사인 파이 사인 감마 t만 남았어요. 요거를 다시 쓰게 되면은 사인 감마 t 코사인 파이, 사인 감마 t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감마 t 사인 파이, 코사인 감마 t 사인 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같아요. 그런데 사인 감마 t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감마 t 사인 파이는 삼각함수의 가법 정리해서 사인 감마 t 마이너스 파이라고 쓸 수가 있죠. 거기다 곱하기 사인 파이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감마분의 오메가 1 플러스 감마 자승분의 알파 자승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사인 감마 t가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이 이 전류의 과도항입니다. 과도항. 근데 일반에는 과도항에다가 정상항을 더해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I recall I'm exponential alpha t승,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가로하고 사인 감마 t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사인 파이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감마 1 플러스 감마 자승분의 알파 자승 가로 닫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사인 감마 t. 여기까지가 과도항이고,
그게 정상은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에타 마이너스 파이를 더해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식에다가 알파하고 감마의 값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그랬는데 요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를 별도의 파일을 열어놓고 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in 파이분의 1에 대한 수식을 정리해 봅니다. 앞에서 알파 이퀄 2L분의 R 그리고 감마 이퀄 J 루트 LC분의 1 마이너스 2L분의 R의 제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알파는 지금 실수입니다. 그래서 복소평면에다가 요걸 그리게 되면 알파는 이렇게 실수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마는 이게 허수죠. 그러니까 복소평면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삼각형이 되죠. 이러한 삼각형에서 sin 파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알파 자성 플러스 감마 자성분의 감마가 되죠. 그래서 여기 루트 알파 자성 플러스 감마 자성분의 감마예요. 그럼 요 감마 값 대신에 요 루트 LC분의 1 마이너스 2L분의 R 자성을 여기다 갖다 쓰고 여기서 지금 절대값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요 허수분은 무시합니다. 그 절대값만 여기 갖다 쓴 거죠. 그리고 루트 알파 자성 마이너스 감마 자성은 알파 자성은 2L분의 R의 제곱이고 감마 제곱은 여기서 근호만 벗겨버리면 되니까 그대로 LC분의 1 마이너스 2L분의 R 자성을 갖다 쓴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서 2L분의 R 자성, 2L분의 R 자성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없어지죠. 그래서 남은 건 LC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분자는 그대로 그냥 온 거고요. 요 식에서 루트 LC분의 1을 갖다가 역수를 해가지고 분자에 갖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 식은 루트 가로하고 LC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R 자성 곱하기 LC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LC를 LC분의 1에다 갖다 곱하니까 그냥 1이 돼버렸고 이 2L분의 R 자성에다가 LC를 곱하게 되면 4L 자성분의 LCR 자성이 되죠. 이걸 통분하게 되면은 4L 자성분의 4L 자성 마이너스 LCR 자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모분자를 L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 L과 이 제곱이 없어지고 또 여기서도 이 제곱이 없어지죠. 그래서 루트 4L분의 4L 마이너스 CR 자성이 됐습니다. 이 식을 다시 분모분자를 C로 나눠주게 되면은 분모는 4C분의 L이 될 것이고 분자는 4C분의 L 마이너스 요건 없어지니까 R 자성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sin 파입니다. 그럼 그거의 역수 sin 파이분의 1은 분모분자만 바꿔서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C분의 4L 마이너스 R 자성 분의 루트 4C분의 L이 되는데 요 4를 근호 밖으로 빼게 되면은 2만 쓰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sin 파이분의 1은 루트 4C분의 L 마이너스 R 자성분의 2 루트 C분의 L이 됐습니다.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감마 1 플러스 감마 자성분의 알파 자성에 대한 수식을 정리해보죠. 요걸 통분하게 되면 감마 자성분의 알파 자성 플러스 감마 자성이 되죠. 요 감마하고 요 제곱 없어지게 되면은 이코로 감마분의 알파 자성 플러스 감마 자성. 여기서 알파 자성은 4L 자성분의 R 자성. 그리고 감마 자성은 요거의 제곱이니까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LC분의 1 마이너스 4L 자성분의 R 자성이 되고 분모 감마는 뭐 그대로 요거 루트 LC분의 1 마이너스 4L 자성분의 R 자성을 그냥 써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도 다행히 요거 서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루트 LC 자성 마이너스 4L 자성분의 R 자성분의 LC분의 1이 남습니다. 요 안에 있는 걸 통분을 하게 되면 분모를 4L 자성 C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요 LC분의 1에서는 뭐가 더 곱해진 거예요? 4하고 L 하나가 더 곱해진 거죠. 그래서 그거는 4L을 1에다 곱해서 여기다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L 자성의 경우는 C가 하나 더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R 자성에다가 C를 갖다 곱해준 거죠. 그거를 다 했으면은 LC분의 1을 앞으로 빼놓고 루트 요거의 역수를 쓰면 되죠. 여기 갖다가. 그래서 분모분자를 바꿔가지고 4L 마이너스 R 자성 C분의 4L 자성 C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요 LC분의 1을 갖다가 요 근호 안으로 들어가서 곱해주게 되면 L 자성 C 자성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분자에 있는 4L 자성 C는 그대로 있고 요거는 분모에만 갖다 곱해주면 되니까 분모가 4L인데 L 자성 C 자성을 곱해주니까 4L의 3승 C 자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L 자성 C 자성을 곱해주니까 R 자성, L 자성, C 하나밖에 없었는데 C의 자성이 곱해지니까 C의 3승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L 자성 C를 여기서 약분하고 요 L 자성 C를 약분하니까 여기는 요건 없어지고 L만 남았고 C도 요거 약분되니까 C만 남았고 그래서 4LC만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 L 자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C도 3승이었는데 C 하나가 약분되니까 자성으로 바뀌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R자승 C자승분의 4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 분모 분자를 C자승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분자는 C자승분의 4가 되고 4LC를 C자승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4C분의 L이 되죠. 그리고 R자승 C자승을 C자승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R자승밖에 안 남겠죠. 그런데 여기서 근호 안에 4는 밖으로 빼서 2라고 쓸 수 있으니까 2. 그리고 C자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건 근호를 베끼면 C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분모는 그대로 루트 4 C분의 L 마이너스 R자승으로 왔고요. 그래서 요거 루트 4 C분의 L 마이너스 R자승 분의 2 C분의 L 요것이 결국 감마 1 플러스 감마 자승분의 알파 자승에 대한 결과식입니다. 이제 그건 닫고요. 좀 올리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첨부 파일에서 sin 8분의 1 이퀄 루트 4 C분의 L 마이너스 R 자승분의 2 루트 C분의 L이라고 그랬고 감마 1 플러스 감마 자승분의 알파 자승 이퀄 루트 4 C분의 L 마이너스 R 자승분의 2 곱하기 C분의 L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요 sin 8분의 1 대신에 요걸 갖다 대입하고 여기 감마 1 플러스 감마 자승 분의 알파 자승 대신에 요걸 갖다 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sin 파이 대신에 요걸 갖다 대입했으니까 요 sin 파이는 이제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sin 감마 t 마이너스 파이 sin 세타 마이너스 파이만 여기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마 1 플러스 감마 자승분의 알파 자승 대신에 요걸 갖다 대입했으니까 여기 남는 건 오메가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그 오메가가 남은 거를 여기 갖다 곱해주고 요거 루트 4C분의 L 마이너스 R 자승분의 2C분의 L 요걸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사인 감마 t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사인 감마 t. 그리고 일반에는 여기에 정상학을 또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i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여기 더해진 겁니다. 결국 요 식이 감세 진동에서 근이 두 개의 복소수로 나오는 경우 미분방 정식이 해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전압 및 전류는 인가전압과 동일한 각속도로 진동하는 정상항과 이 정상항은 사인 오메가 t잖아요. 이건 인가된 전압과 동일한 각속도로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로 고유의 각속도를 가지고 진동하면서 점차 감세 진동하는 과도항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빨간 거 이것이 과도항이죠. 근데 이 항은 회로 고유의 각속도 오메가 제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오메가 제로가 어떤 것인가는 나중에 보면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올리고요. 이번에는 콘덴서 투입 시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의 저항을 일반적으로 매우 적음으로 이를 무시하게 되면, 즉 R 이퀄 제로로 두게 되면 역률각 파이 이퀄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인데 이게 0이 되면 이게 값이 무한대가 되죠. 탄젠트 값이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그때 각이 90도, 즉 2분의 파이 레디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감마의 절대값은 R이 0이 돼버렸으니까 여기서 R이 0이 돼버렸으니까 이거 없죠. 알파는 없어지고 또 마이너스 2L분의 R 자승인데 여기서 R이 없어지게 되면 이것도 없어져 버리죠. 남는 건 그러니까 루트 R C분의 1밖에 안 남아요. 요 루트 R C분의 1 요것이 오메가 제로로 고유 진동 각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을 식 14에 대입하면은 여기서 지금 파란 글씨를 쓴 거 요것이 식 14입니다. 그러면은 요 식에서 루트 4C분의 L 마이너스 R 자승분의 2 루트 C분의 L에서 이 R이 제로분 이게 없어지겠죠. 거기다 곱하기 사인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죠. 여기서 지금 이 파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지금 2분의 파이니까 파이 이퀄 2분의 파이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4C분의 L 마이너스 R 자승분의 2 오메가 C분의 1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에서 이 파이가 또 2분의 파이가 됐어요. 거기다가 sin 오메가 제로 t를 곱한 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기를 정상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죠. 요것도 파이가 지금 2분의 파이가 됐으니까요. 좀 올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루트 4C분의 1분의 2 루트 C분의 1이 되는데 요것도 2 루트 C분의 1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럼 요거 약분해가지고 없어져서 1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분돼서 1이 돼버리니까 sin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기 sin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sin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기 sin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변형시켜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R 자승은 없어졌으니까 루트 4C분의 1분의 2 오메가 C분의 1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4를 밖으로 빼면 2가 되니까 이거 약분돼가지고 없어져가지고 루트 C분의 1분의 오메가 C분의 1이 됐습니다. 요거는 오메가 C분의 1에다가 루트 L분의 C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루트 L분의 C
그리고 이 C를 갖다가 근호 안으로 들어가서 곱해주게 되면 C 자승이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코로 오메가분의 1 루트 C 자승 L분의 C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C하고 요 제곱은 약분되겠죠. 그래서 오메가분의 1 루트 LC분의 1이 됐어요. 그건 다 있으면 오메가분의 루트 LC분의 1이 됐는데 요 루트 LC분의 1은 좀 전에 그것이 고유진 동각속도 오메가 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가 됩니다. 즉 이것이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꿔 쓴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인 오메가 제로 t는 그대로 여기 갖다 썼고요. 거기에 플러스 정상항 I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여기다 쓴 거죠. 조물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인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사인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꼴 삼각함수의 가법 정리를 이용해서 사인 오메가 제로 t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사인 2분의 파이라고 바꿔 쓸 수 있죠.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그래서 이 항은 없어졌고 여기서 사인 2분의 파이는 1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것도 똑같은 요령으로 계산해서 이번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사인 세타 사인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니까 이거 없어졌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남는 거는 사인 세타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여기 사인 세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거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를 하나의 변수로 묶어놓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사인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고 사인 2분의 파이는 이거 1이니까 남는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만 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그래서 사인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로 바꿔놓고 또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꿔놓으니까 그거 두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돼가지고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코사인 세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거를 사인 세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가 여기 와야 될 것이고 사인 오메가 제로 t는 여기 그대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상항에서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IM을 곱해줘가지고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로 바꿔 써놓은 겁니다. 올리고요. 도립진리의 크기는 개폐기 투입 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기 지금 정연파 전압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투입 순간이 여기 0도에서 투입이 되느냐 아니면 뭐 여기쯤에서 투입이 되느냐 여기쯤에서 투입이 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대 도립전류는 전원전압이 최대인 순간에 투입될 때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90도일 때 또는 여기 270도에서 투입되는 순간에 최대 도립전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각 세타는 2분의 파이 레디안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 90도까지가 2분의 파이 레디안이니까. 그리고 그때 전류는 I am exponential minus alpha t승 코사인 세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 사인 세타 사인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에서 이 세타를 전부 여기서 지금 2분의 파이로 바꿔놔 봅니다. 왜냐면 그 순간에 투입이 됐으니까. 그럼 am exponential minus alpha t승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그러니까 이거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인 2분의 파이는 이거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남은 거는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 사인 오메가 제로 t 물론 이 밖에 im exponential minus alpha t승이 곱해진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곱해졌고 그리고 여기 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또다시 가법 정리로 정리하게 되면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콜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사인 2분의 파이가 되죠.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니까 이건 없어졌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요거 1로 되면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여기에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요 마이너스하고 곱해지면 그것이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im 사인 오메가 t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도항이고 이것이 정상항인데 이쪽에서 그 순서를 바꿔 써놔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류 I
recall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im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 승 곱하기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 sin 오메가 제로 t라는 식이 됐습니다. 좀 올리고요.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내가 매틀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에서 이 경우에 최대 전류의 절대값은 295A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것이 최대 전류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것이 295A가 나와요. 즉 합성 전류는 두 전류의 절대값의 합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그래프에서 지금 이 까만 곡선 이것이 정상항입니다. 이 정상항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 없이 계속 이렇게 진동해 나가죠. 그리고 여기서 빨간 곡선 이것이 과도항입니다. 이렇게 이건 컸다가 조금 작아졌다가 더 작아졌다가 더 작아졌다가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언젠가는 이거는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파란 곡선 이것이 합성 전류입니다. 이건 뭐 정신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정신없이. 근데 이 그래프를 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정상항이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여기까지 이거 두 사이클인데 가는 동안에 과도항은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사이클, 네 사이클, 다섯 사이클을 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상항의 각속도가 오메가라고 할 때 요 과도항의 각속도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정상항이 두 사이클 가는 동안에 과도항은 다섯 사이클을 갔으니까 이거로 2.5 오메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도립전류의 최대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생각해 보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여기서 최대치가 된다고 하면 그때 요 정상항의 눈금은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 한 6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과도항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서 눈금을 보면 여기가 200이고 여기가 지금 300이니까 230 정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65 마이너스 230이 됩니다. 즉 65 마이너스 230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65 플러스 230이 돼서 295A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최대값은 여기서 말한 대로 두 전류의 절대값의 합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리고요. 식 16에서 과도전류의 크기는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로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요 과도전류 요거는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의 크기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는 고유 진동 주파수와 상용 주파수의 비가 되죠. 이걸 근데 이렇게 변형시켜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 이코로 오메가는 여기다 그냥 두고 이 오메가 제로를 루트 LC분의 1로 바꿔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를 갖다가 근호 안으로 넣게 되면 오메가 자성 LC가 되죠. 근데 이 루트 오메가 자성 LC를 갖다가 루트 오메가라고 루트 오메가 C분의 1로 이렇게 나눠 써놔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루트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XL이죠. 그리고 루트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XC가 됩니다. 이건 용량성 리액턴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루트 XL분의 XC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올리고요. 그런데 콘덴서의 전격 전류를 RC라고 하고 T가 0에 접근할 때 근사적으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은 1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즉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에서 요 T가 0에 접근하면 요것은 엑스포넨셜 0승에 가깝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요것이 1에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로 두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을 1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반영해서 식 16을 다시 쓰면 요것이 식 16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im sin 오메가 t는 그냥 왔고 그 다음에 im에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승을 1이라고 본다 그랬으니까 그건 없어졌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 sin 오메가 제로 t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는 또 아까 루트 xl분의 xc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코로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im 루트 xl분의 xc 오메가 제로 t라는 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에서 im sin 오메가 t하고 im sin 오메가 제로 t의 시료치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은 im sin 오메가 t의 시료치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I RMS 요거 루트 민 스퀘어라고 그랬죠. I RMS 오메가 t 이코로 루트 자 2파이분의 1 즉 한 주기로 나눠주는 거죠. 2파이분의 1 인테그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im sin 오메가 t의 제곱 d 오메가 t가 돼요. 그렇게 되면 시료치는 루트 2분의 im이 나온다고
이미 우리 제1권 기본이론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im sin 오메가 제로 t의 시료치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럼 I 루트 민 스퀘어 오메가 제로 t 고로 루트 이것도 똑같죠. 2파이분의 1 0에서부터 2파이까지 im sin 오메가 제로 t의 제곱 d 오메가 t가 되는데 이것도 계산하면 그대로 루트 2분의 im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그림에서 기본파의 파형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시료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의 제곱을 적분해가지고 그거를 그 주기 2파이를 나누어서 내부에서 평균치를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나 지금 과도 진동 집합수로 진동하는 파형 요것도 정연파라고 보면은 여기서 지금 im sin 오메가 제로 t 이것도 정연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의 제곱을 적분을 해서 그거를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2파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로 나눠주나 이것도 정연파고 이것도 정연파일 때는 그 시료치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파형이 같고 여기서는 정연파로 같은 겁니다. 최대치가 같은 전류의 경우 최대치가 같다는 얘기는 요것도 최대치가 im이고 또 요것도 최대치가 im이잖아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대치가 같은 전류의 경우 주파수가 달라도 시료치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RMS 오메가 제로 T 이코로 IRMS 오메가 T 이코로 IC로 두면 식 17에 의해 흐르는 전류가 콘덴서에도 그대로 흐르므로 좀 올리고요. 여기서 식 17에 의해 흐르는 전류가 콘덴서에도 그대로 흐른다는 얘기는 이 스위치가 닫혀가지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이 흐르는 전류가 콘덴서에 그대로 이렇게 흐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콘덴서에 흐르는 최대 전류는 순스위치로는 I equal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im 루트 xl분 xc sin 오메가 제로 t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im sin 오메가 t도 ic라고 했고 앞에서 im sin 오메가 제로 t도 i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료치 I equal 요 IC의 절대값에다가 플러스 또 요 IC에다가 거기에 루트 XL분의 XC를 곱해준 게 되죠. 그래서 루트 XL분의 XC를 여기다가 곱해가지고 더해준 겁니다. 왜? 절대값이 합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도립전류의 크기는 전격전류의 보통 2배에서 10배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5배 이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요 식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유도해낸 최종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 처음에 강의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식이 되는 거고요. 좀 더 개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XL이 1옴이고 XC가 16옴이라고 하면은 이런 회로에서 일반적으로 요 XL은 XC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즉 XC가 훨씬 커요. 이 콘덴서 회로에서는. 그래서 여기 지금 XL은 1, XC는 16옴이라고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I equal IC 가로하고 1 플러스 XL분의 XC 그래서 IC 가로하고 1 플러스 루트 1분의 16이 되는데 루트 1분의 16은 이건 4가 되니까 1 플러스 4하게 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격 전류의 5배의 도립 전류가 지금 이 콘덴서에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